두 개의 질문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항상 이 마지막 두 개의 질문을 할 때 작가들한테 내가 미안함을 느끼는데요. 어쨌든 그래도 질문을 할게요. 예술이 뭐라고 생각을 하나요? 그건 도저히 대답할 수가 없는 질문입니다. 없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술이, 그거는 예술이 뭔지에 대해서 평생을 생각했는데 대답을 하는 게 불가능한 것 같아요. 생각은 많이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간단 명료하게 대답할 수 있을까? 평생을 생각했지만 대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적어도 그렇게는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예술이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네. 존재한다. 이 세상에 그렇게는 볼 수 있을까요?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당연한가요? 이미 인간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뭐 전혀 쓸모없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인간은 뭔가를 만들어내면 그걸 쉽게 없애지는 못하는 거죠. 그 정도는 그러면 네. 이의가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것? 네. 그 정도는 되는 건가요? 인간이 만들어낸 거죠.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를 아직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어떤 것. 그래서 사실은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런 대답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자체가 환상이다. 그죠? 그 자체가 허구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존재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어떤 사회적, 이데올로기적, 네. 계급적, 요즘 또는 자본주의적 어떤 환상일 네. 수 있다. 그게 뭐 자본주의와 관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또 뭐 계급 문제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영역이기 때문에 계속되고 있는 거죠. 가령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중세 시대에 교회에서 성당에 그런 엄청난 벽화나 조각 이런 걸 지금 우리가 아주 대표적인 예술로 꼽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거는 예술이었다고 볼 수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예술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어떤 종교적, 이데올로기적 그 부산물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죠. 결국 그거는 과거를 가지고 현재의 예술이라는 환영을 심어놓은 거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개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예술, 그것도 사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많이 다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굉장히 범위를 좁혀서 우리가 생각하는 파인 아트를 우리가 예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을 때, 중세시대 이콘화라든지 뭐 벽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예술하고는 다른 거였을 수 있는 거죠. 결국 예술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 어떤 의도를 띠고 부여하는 가치 같은 게 되지 않을까요? 존재하지 그런 것 같아요. 존재하지 않고 사실은 그 정의도 사회가 변하면은 변하고 계속해서 그런 어떤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도 존재는 한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도 존재는 한다고 생각하죠.
그런 시도들도 계속 있어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반미학적이고 좀 제도를 부정하는 어떤 그런 행동들이 계속 있어 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존재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는 거 보면 있기는 있는. 네. 네. 그래서 그게 그냥 어떤 현대 예술이 가지고 있는 그 주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어떤 게 예술이고 어떤 게 예술이 아니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그런데 질문을 던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게끔 하는 것 자체가 예술 활동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하면 조금 쉬울 것 같은데요. 일단 예술이 아름다움, 네. 뭐 선함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런 거 보통 이렇게 한국어로 얘기하는 아름다움 이런 거랑은 관계가 없어진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당연히 윤리적 어떤 선함 이런 거하고도 관계가 없는. 그거는 뭐 원래 이런 예술이라는 장르 자체가 탄생하게 된 거는 다른 분야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카테고리가 생긴 거거든요. 서양 사회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술은 미학, 예술 이런 거는 윤리하고는 다른 분야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유교적인 전통이 있고 동양적인 어떤 다른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이 예술 작품을 문인화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작품을 어떤 윤리적인 가치를 보여주는 대상,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이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서양 미술의 경우에는 이미 그런 거에서 오래전에 벗어난 거죠. 윤리 영역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우리가 아직도 상업적인 것과 예술적인 거를 이렇게 대척점에 있는 걸로 보는 것도 비슷한 세계관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관련이 없는 그냥 분리되어 있는 영역으로 보는 거죠, 서양에서는. 그래서 그게 뭐 동양적인 독특한 관점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해요. 꼭 그게 부정적이고 긍정적이고를 떠나서. 근데 어쨌든 서양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현대미술이라는 것도 윤리적인 거랑은 관련 없는 어떤 순수한 미학적인 실험을 하고 시도를 하는 그런 분야가 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예술이 사회 뭐 이거 이 말도 물론 뭐 단순하진 않지만 어떤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한다 이런 차원은 아닌 거라고 봐야 되나요? 특히 이제 파인아트 개념이 되면서 예술 자체의 자율성, 이건 그냥 어떤 다른 분야, 문학하고도 다른 거고, 뭐 사회학하고도 다른 거고, 뭐 자연과학하고도 다른 자율적인 영역이다라고 보는 관점이 지배적이었던 건데, 한동안.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예술가들은 계속 또 반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사회를 변화시키는 예술, 참여하는 예술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계속 시도를 하기도 하고 막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작가들은. 다양한 관점으로. 파인아트 얘기 아까 문인화 예를 들고 파인아트 얘기를 하셔서 그 질문을 먼저 한다면, 그러니까 이 문인화라는 거는 우리나라에 이런 파인아트, 서구적인 미술 개념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있었던 어떤 작품에 대한 개념인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근데 이 현대미술이 외부에서 이식돼서 들어왔는데, 이거를 받아들여서 체화시키는 작가들이 있고, 그냥 문인화 개념을 계속 가지고 가면서 현대미술을 하는
작가들도 있고 다양한 작가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 아까 왜 예술은 어떤 윤리하고는 예. 이미 예전부터 관계가 없어 예, 이미 예, 오래전부터 그죠. 그 관계가 없어졌다 얘기를 예, 했잖아요. 예, 그거 관련해서 그거 아시죠? 이게 몇 년 전인가 몇 년 전에 네, 청계천 쪽에 왜 베를린 장벽 기념으로 갖다 놓은 거에 예, 예, 그 어떤 작가가 예. 거기다가 이렇게 낙서를 했잖아요. 본인은 작품을 한 거죠. 우리나라에 어쨌든 나름 조금 예. 알려진 그래피티 작가가 예. 그 거기에 돌에다가 와서 이제 허락 없이 아. 이거를 해서 그게 문제가 되고 그래서 뭐 이슈가 되고 그랬나요? 예, 참. 시끄러웠어요. 그래가지고 비난도 나오고 예. 지금은 지워졌거든요. 아, 그런 경우에 예, 조금 특이한 사례지만 네, 그 작가는 그거를 어쨌든 예술이라고 예, 생각을 해서 한 예,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이 사회의 공리에서 벗어나는 공공적 어떤 예, 예,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가 됐단 말입니다. 예, 그렇죠. 이걸 이제 뭐 표현하자면 어떤 윤리적 문제에서 예, 부딪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예, 있는데 예. 이런 사건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를 기존의 사회 제도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행동이죠. 그래서 그건 뭐 법적으로는 불법이 될 수도 있고 처벌받을 수도 있는 건데 그 미학적인 관점에서는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뭐 판단은 잘 못하겠는데 미학과 윤리는 다른 영역이고 사실은 이 법적인 판단과 미학도 다른 영역이에요. 이제 그 작가 경우는 그래피티 작가라고 본인이 주장할 수 있는데 사실 그 그래피티라는 거는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거거든요. 해외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그래서 지금도 영국에서는 그 허락 없이 막 공공장소에 낙서를 하면은 그 공무원들이 나와서 다 지우거든요. 그리고 그게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학부생이 그래피티 작업을 그 도시에 나가서 하면은 퇴학을 당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피티는 여전히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 그래피티 아트를 포함해서 어떤 미술관이나 갤러리에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 일상 공간 속에 막 페인팅하고 이런 거를 스트리트 아트라고 이제 크게 분류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은 다 무조건 불법은 아니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항상 있는 거죠. 건물주와 뭐 협의를 해서 허락을 받아서 작업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불법적으로 막 밤에 몰래 가서 작업을 하기도 하고. 근데 예를 들어서 뱅크시 같은 작가는 그냥 불법으로 거리에 나가서 밤중에 작업을 하던 작가인데 엄밀하게 말하면 범법자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 뱅크시 작품이 완전히 제도화돼가지고 갤러리에서 거래되고 경매에 나가서 막 기록을 세우기도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거는 뭐냐면은 서구 사회에서는 이게 철저하게 이게 어떤 구분된 영역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나라에서 막 이 윤리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저 사람 저기 거리에 나가서 막 이렇게 불법적으로 범죄 저지르고 다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작품을 막 몇 억 주고 경매해서 산다는 거는 이건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서양에서는 이게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뱅키시 같은 예. 작가가 베를린 장벽 그림에 낙서를 했으면 예. 문제가 안 되고 지금 우리가 문제가 거론한 작가가 낙서를 하면 문제가 되고 이 차이는 아닌 건가요? 베를린 장벽 베를린 장벽이 뭐 아트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공공 장소에 낙서를 하는 거는 지금도 여전히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런가요? 예, 될 수가 있지만 환영하지 않나요? 그거는 꼭 그게 지배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많이 뱅크시에 대한 인식이 바뀌긴 했지만
그게 막 공인된 어떤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한 가지 기준으로 평가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거죠. 뱅크시 같은 경우에 사법적으로 보면 불법이지만 미학적으로 보면 가치 있는 작품일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이 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누군지 모릅니다만 그 작가가 만약에 이동기 작가의 아주 친한 후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찾아왔어요. 내가 청계천에 대레인 장벽 설치되는 데 가서 네. 락카를 가져가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려고 계획 중이에요. 네, 그래서 네. 굉장히 진지하게 막 예, 이동기 작가한테 설명을 하고 예. 가려고 해요. 예. 이동기 작가는 그걸 말리겠습니까? 네. 그거는 그 작가의 자유니까 말리고 말고 할 것도 없죠. 제 의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권장할 것도 아니고 말릴 것도 아닌 거죠. 그 외국 작가 중에 그런 작가가 있어요. 게르하르트 리히터 페인팅을 사요, 직접. 본인이 돈 주고 사서 비쌀 텐데 그걸 가지고 가서 자기 작업실에서 이런 테이블을 만든 작가가 있어요. 다리를 달아가지고 테이블로 사용하는 거예요. 작업비가 많이 네. 근데 그러니까 그 작가는 어떻게 볼 것이냐. 가치 있는 예술 작품을 가져다가 일상용품으로 바꿔버렸는데 그런 것도 막 논란이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것도 다 허용이 되는 게 예술계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 어떤 사회적 가치나 윤리와 심각하게 충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충돌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80년대 메이플도프 같은 작가가 어느 도시의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하기로 했는데 막 대대적으로 막 데모가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그냥 전시가 취소되고 이런 사건들도 있었고 뭐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죠. 사회적인 윤리와 부딪혀서 문제가 됐던 작품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도 이동기 작가가 지금 예를 드는 사례들은 사실 굉장히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성공하고 인정받는 작가들이어서 사례가 예. 그러지 않은 정말 잊혀지는 그런 예. 무명 작가의 그런 무모한 시도가 있다면 아무튼 저도 그 사건을 이동기 작가처럼 어떤 판단을 유보하고 바라보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네. 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어떤 공공의 가치를 예. 예술가가 이렇게 무용화시키는 게 무시하는 게 어떤 것인가에 대한 좀 혼란스러움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작가들이 어떤 제도에 대한 그 문제의식 같은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가치에서 벗어난 작업들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그 시대의 어떤 지배적인 가치관이라든지 담론 이런 거에 얼마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말이죠. 이것도 만약이지만 이동기 작가가 개인전을 하는데 어떤 그 작가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와서 이동기 작가 그림 하나를 막 칼로 찢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본인의 어떤 이유와 의도 뭐 이런 거를 막 설명을 하고 주장을 했다고 치면 뭐 가상입니다만 이동기 작가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 봐야지 알 것 같아요. 아까 리히터 작품을 사서 변형시킨 작가 같은 그런 작가일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그냥 뭐 범죄일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그
그런 일이 벌어져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약간 그 비슷한 그 또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네. 어떤 연인이 구경 왔다가 네. 밑에 이렇게 깡통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게 그냥 하라는 건 줄 알고 요즘 예. 워낙에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예. 이렇게 했다가 왜 일난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 행위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해프닝이니까 근데 저는 그 뒤가 흥미로웠어요. 예. 어떻게 처리가 됐냐면 그 예. 작가는 예.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고 예. 받는 걸로 하고 전시장에서는 예. 그 관람객들이 낙서한 거를 그대로 전시를 진행하는 걸로 별로 진행을 하고 제가 그걸 가서 촬영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느낌을 받냐면 제가 알기로는 작가가 보상을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요? 그냥 뭐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간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가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보통은 이제 그런 작품들이 전시를 오게 되면 보험을 들거든요. 그럼 보험 회사를 통해서 보상을 받았을 수는 있는데 그런 거 있고 네, 같기도 하고요. 아마 그 낙서를 한 당사자들한테 그 피해 보상을 청구하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미난 해프닝인 거예요. 예. 그 낙서를 한 것도 해프닝이지만 예. 작가는 그 낙서를 작품으로서 받아들이지 않은 거고 전시하는 주최 측은 그거를 전시의 일환으로서 이벤트로서 활용하는 어떤 왜 예. 어긋나는 틈을 보는 느낌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게 예. 재밌더라고요. 예. 근데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그때 전시했던 작가가 사실은 스트리트 아트의 원조격인 작가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미술 교육 미대를 통해서 뭐 갤러리에서 전시하고 이런 식으로 활동했던 작가가 아니고 아주 초기에 뉴욕 거리 같은 데서 그래피티로 시작했던 작가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작가 작품에 누군가 또 낙서를 했다는 게 약간 아이러니 같은데 그러면은 그냥 과감하게 작품으로 받아들여서 됐을 것 같아요. 작가는 사실 그런 식으로 그런 행동 자체를 이해는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뭐 그런 제도에 의해서 보상은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행동을 뭐 그렇게 막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작가가 막 그런 사건을 보고 모욕감을 느끼거나 내 작품에 대한 테러다라고까지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건 아니었겠죠. 네. 그리고 그냥 근데 이미 보험이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시스템에 의해서 보상은 받았을 수 있지만 작가는 그런 행동을 아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작가의 배경으로 봤을 때. 네. 근데 만약 그 작가가 그래피티 작가가 아니고 좀 다른 작가였다면 또 그거는 심각한 문제였을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다른 작가 있으면 그렇게 관람객들이 네, 그죠. 하지 않았죠. 맞아요.